당신에게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혹시 모든 세상사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살든 다 똑같은 것 같고 세상이 무한반복으로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어도 죽으면 다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의미 없이 무감각 속에서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구든지 살다 보면 권태로움에 빠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를 하다 보면 권태기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이 진정 좋아해서 하는 일도 몇 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매너리즘과 권태로움 속에서 세상만사 다 무의미하고 덧없다 생각하며 평생을 살 것 같은가요? 위대한 작가나 사업가, 정치가들도 평생 권태로움이나 고비 없이 살았을까요? 정말 아무런 굴곡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갔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권태로움과 매너리즘에 빠져 산다면 이 세상은 아마 생각 없이 움직이는 좀비들로 득실거리는 생동감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하고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한 연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식어서 헤어진 후 각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전에 있었던 사랑의 감정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그 자리엔 상처와 배신감만 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사랑을 찾고 만들려 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반드시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이 식어서 이별하기도 하고 또는 사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헤어질 것을 알면서 또다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이별을 겪고 또 그렇게 다시 사랑을 합니다. 사랑과 이별의 과정은 항상 되풀이되지만 인간은 그 반복적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실증을 느낀다 해도 결국 다시 사랑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모든 세상사가 반복이고 똑같은데 말입니다. 왜 인생사는 계속 반복의 연속일까요? 당신이 인생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바꿀 때 당신도 삶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과 이별로 예를 든다면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사랑을 바라보면 이별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랑은 이별이라는 허무한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사랑을 꿈꿉니다. 사랑이 가져다주는 세세한 감정들 중 불안과 걱정,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당신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감정의 동물인 당신을 깨어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차피 배설물로 변하고 말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미각과 후각 등의 미세한 교집합 속에서 피어나는 맛이라는 감각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상상해보세요. 방송이나 SNS에서 본 그 맛을 느끼기 위해 맛집 앞에서 수십 분을 기다리며 마음과 혀끝을 긴장시켜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 바로 지금 이곳에서 깨어있는 감정과 감각을 통해 지금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삶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매 순간이 지옥이었고 매 순간이 의미 없는
허무함의 연속이었나요? 기억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는 회색빛 삶이었나요?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 내가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 내가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 아픔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꼈던 자신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과정에 녹아있지 않았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의 삶은 고통과 슬픔만으로 가득했었나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무함에 젖어 삶이 무의미하다 생각돼도 결국 삶은 유의미한 이유가 생기고 슬픔이 있었지만 기쁨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당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극심한 슬픔에 빠져 정신적 빈사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사항은 대부분 두 가지 중 선택을 합니다. 포기하거나 절박함의 힘으로 슬픔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클수록 슬픔의 늪에서 더욱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당신이 유념해야 하고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를 사세요. 미래에 대한 짐작이나 예측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당신이 계획하고 예측한다고 해서 그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아닌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따르세요. 두 번째, 감정과 감각을 깨우세요. 당신의 무기력이나 권태로움은 자신이 느끼고 싶은 진짜 감정을 차단하고 미루려는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짐작이나 예측으로 미리 실망이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본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각 때문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즐거운 감정까지 차단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과 감정들을 열고 자신 안으로 들이고 느껴보세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당신은 자신이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감정과 감각을 깨우는 일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뛰어들고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감각하거나 권태로운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픈 유어 아이즈 이행코치였고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